요즘 수능 끝나고 헬스장 등록하는 예비 대학생분들이 많으실 텐데 늦었지만 수고 많으셨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능 끝나고 대학 가면 MT도 가고 클럽도 코로나.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미팅은 가능하니까 거기서 여친도 생길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 그때를 위해서 자신을 가꾸기 위해 헬스장 등록을 하실 거예요. 특히 친구랑 같이 운동 가기로 하고 함께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소하지만 잘만 이용하면 누군가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근비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아는 척도 하고 좀 있어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움직임을 만드는 것 외에도 다른 역할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때릴 때 우리는 근육에 힘을 주죠. 단단하네. 이처럼 근육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이 때문에 근육은 외부의 충격, 특히 촉각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이를 자극 흥분성, 자극 감수성이라고 하며, 이 점을 이용하면 보디빌딩에서 말하는 근육의 고립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보디빌딩에서 말하는 고립이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근육을 다른 근육들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법이죠. 헬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은 가슴이나 등 근육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고 크기가 큰 대근육에 자극을 느끼고 집중하는 게 어려우실 텐데, 이때 보조자가 해당 운동에서 목표로 하는 타겟 근육을 손끝으로 가볍게 톡톡톡 쳐주시면 해당 부위의 신경이 활성화되고 근육의 흥분,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더 잘 집중되는데, 이게 고립이랑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덤벨컬처럼 한 팔만 쓰는 운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벤치프레스나 풀업처럼 양팔을 다 사용하는 운동의 경우 파트너가 이렇게 가볍게 터치해주면서 운동을 하면 특별한 부작용이나 부상의 위험 없이 운동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턱걸이를 할 때 당겨서 올라가는 동작은 못하는 사람도 매달려서 버티거나 버티면서 내려오는 동작은 가능하죠. 이처럼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움직이는 단축성 수축보다 근육의 길이가 길어질 때 버티는 신장성 수축이 약 20에서 30% 더 강한 근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원래 운동을 할 때보다 더 무거운 중량을 신장성 수축 동작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두컬 동작에선 반동이나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팔을 굽히고 최대한 버티면서 천천히 내리는 동작, 벤치프레스에선 바벨을, 오버헤드 프레스나 덤벨 숄더 프레스에선 팔꿈치를 보조자가 받쳐서 올려주고 스스로 버티면서 내리는 동작입니다. 혹은 포지티브는 그대로 하고 네거티브에서 보조자가 손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근육에 상처가 생기고 회복하면서 근비대가 일어나고 근육의 최대 수축 지점과 최대 이완 지점에서 근섬유의 상처가 가장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근섬유 손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 같은 곳이 베인 상처나 긁힌 찰과상 같은 게 아니라 근원 섬유의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이 끊어진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이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kg 바벨로 컬을 1회 할 수 있는 사람이 25kg의 바벨 컬을 드는 건 못해도 들고 버티면서 천천히 내리는 건 가능하겠죠. 그럼 들어올리는 포지티브 동작에선 몰라도 버티면서 내리는 네거티브 동작에서만큼은 20kg 때보다 25kg에서 이 액틴과 마이오신 섬유의 결합이 더 많이 끊어지고 더 많은 근육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컬 동작이나 어깨 프레스 운동은 스스로 반동을 사용해서 기구를 들어올리고 버티면서 내릴 수 있지만 과도한 반동 때문에 자세가 무너지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예를 들면 허리가 과도하게 제껴진다거나 컬의 경우는 팔꿈치가 과도하게 앞으로 빠져서 전환을 기둥처럼 세워서 무게를 버티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고, 벤치프레스는 혼자 반동을 쳐서 올릴 수 없죠. 턱걸이도 혼자 하려면 발판을 밟고 점프해서 올라갔다가 무릎을 굽히고 내려오고 다시 다리를 펴서 발판을 밟고 점프했다가 반복해야 하니 번거롭고요. 이럴 때 보조자와 함께 운동을 한다면 대신 들어올려주고 자세를 다시 고쳐 잡을 때까지 기다려준다거나 혹은 허리가 너무 제껴졌다 등등 자세를 봐주면서 좀 더 안전하게 네거티브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얘는 앞에 근육 흥분성과 다르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골격근 늘리러 갔다가 골로 가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주의점, 안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만큼 인대나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꼭 마사지나 웜업 등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하셔야 되고요. 또 너무 자주 많은 세트를 하시기보다는 본 운동을 진행하고 지쳐서 혼자 들기 힘들 때 마지막 세트에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3에서 5회 더 반복을 해주시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10회가 목표면 10회를 전부 다 네거티브로 진행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보자 말고도 정체기 때문에 고민이신 중급자 이상의 분들도 마지막 세트에서 잘 활용해 주시면 정체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 경우는 대신 들어주는 건 몰라도 손으로 눌러준다거나 하는 동작에서 팍팍 눌러버리는 등의 장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난치시다가 잘못하면 근육이 파열되거나 인대나 건이 끊어집니다. 하지 마세요. 또 비슷한 경우로는 위에서 설명은 전부 프리웨이트 동작으로 예를 들었는데 체스트 프레스나 시티드 로우와 같은 머신 웨이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머신에서 제일 무거운 중량 들어보겠다고 맨 아래에 꽂고 도전해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효과가 좋을 테니까 중량 맨 아래에 꽂고 보조자 도움을 받아서 밀거나 당긴 다음에 버텨보려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 마세요. 프리웨이트보다 머신이 더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 있는 만큼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상을 당하기 쉬워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썰풀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머신들은 대부분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 생각보다 잘 끊어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많이 고쳐봤거든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사고가 났을 때 돌아오는 반작용도 커지기 때문에 진짜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시티드 로우 머신 하다가 줄 끊어지면서 2m 뒤로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습니다. 사실 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저였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할 사람이 있을 때 쉽고 간단하게 운동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브로맨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